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부자 되는 좋은 습관, 이재필 전문가 아침 시황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거겠죠. 자, 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나중에 시장 움직임까지 조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조금 어제 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날 답을 좀 안 줘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시장도 그만큼 좀 생각이 많은가 봅니다. 일단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시장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저런 것들, 뭐, 부양책에 대한 것들, 4차 부양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트럼프가 추가 예산책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이제는 제로금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2조 달러 인프라, 트럼프가 전에부터 하던 얘기가 임기 초반부터 인프라 투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2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금리 없으니까, 금리 뭐 제로금리니까 돈 갖다가 그냥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뭐 그 하원 쪽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반응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곧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연준 쪽에서는 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그런 좀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해외 중앙은행하고 레포 거래로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뭐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 달러만 넉넉하게 공급이 되면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워낙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자, 일단 뭐 요런 부분들은 뭐 저 레퍼 거래로 달러를 추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4%로 역성장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를 했고, 올해 말에 미국의 실업률이 15%에 달할 것이다 라는 좀 암울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미국 시장 좀 이따가 뭐 저 분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 오전장에는 괜찮았었어요, 미국 시장이. 그랬다가 오후장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요런 거는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종료 시점 누구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에 부담을 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은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자, 시장 움직이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 증시하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국 시장, 홍콩 시장 다들 좀 괜찮았어요. 중국이 뭐 강보합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홍콩이 1.85% 정도 올라왔고,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가 2%대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이 4%대,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쪽 미국 시장 이쪽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다우는 한 1.8% 정도 하락했죠. 그리고 S&P 500은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0.9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뭐 일단 그동안 좀 극심했던 변동성들, 자, 이 주가가 빠지는 것도 싫지만 극심한 변동성,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로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뭐 그 변동성 자체는 조금 줄어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죠. 자, 미국 시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보합권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어제하고 별 특별한, 별반 틀린 내용 없이 보합권 정도로 시작했다가 한번 쭉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뒷심이 부족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 마감까지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트럼프가 전에는 그 코로나19 갖고 뭐 그거 감기 갖고 니들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급해졌나 봅니다. 또 하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뭐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사망자 얘기입니다.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자료들, 뭐 보고서들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보다 사람 생명 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우리 알죠? 인도주의적인 분은 아니고 표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죠. 표 떨어질까봐 그러는 건데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커지게 되면 뭐 자신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 만약에 뭐 조금 침체되고 충격이 있더라도 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어떡하겠냐. 나는 이걸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는 살짝 돌파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제 살짝 돌파를 했었죠. 어제 살짝 돌파를 했다가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위아래로 이렇게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음선 형태는 나왔지만 일단 돌파는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이게 좀 돌파되는 과정에서 제가 강하게 돌파가 돼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자, 일단 뭐 위에 있기는 있지만 뭔가 조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은 다우 차트도 한번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는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다우나 요게 다우 차트인데 다우는 빨간 22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자, 단기간에 좀 급락만 안 한다라면 일단은 본격적으로 뭐 시장을 조금 안심을 하려면요. 이 22평선 방향 자체를 위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는 뭐 추가로 급등을 하면 이번 주 안에도 돌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돌릴 가능성들 이런 가능성들이 조금 보입니다. 단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자, 최소한 이 정도에서 버티기만 해도 22평선 자체는 다음 주 주 후반 정도에는 돌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해외 증시 미국 쪽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수급이 약간 좀 변화가 조금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현저하게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또 해석을 조금 틀린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게 어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분기 말이었죠. 3월 말일이었습니다. 보통 이 월말, 분기말 이럴 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나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월말, 분기말 이때 기준으로 자기가 운영했던 그 성과를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면 주가 조작이죠.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들이 하는 거는 그냥 윈도우 드레싱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합니다. 자, 근데 뭐 오후장 들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오후장에 한번 출렁거렸었죠. 출렁거리고 난 이후에 이들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일정 부분 시장에 좀 이렇게
진입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어제 오후장에 뭐 이렇게 좀 강했던 이유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이 매도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니까, 자, 오늘은 이런 부분들, 요 부분이 조금 이왕 줄어들었으니까요, 조금 순매수로 전환이 돼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장중에 보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죠. 자, 코스닥 시장 수급 외국인 997억 정도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한 766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시장 수급은 지금 648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로 잡히는데요. 자, 요게 조금 그랬어요. 좀 애매한 그런 수준입니다. 장중에는 어제 뭐 저 2,400억, 2,600억 정도까지 순매수를 하는 걸 봤어요. 요런 식으로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오후장 들어서 선물 매수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청산을 하면서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시장 쪽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뭐 콜옵션 쪽은 그렇게 특별하게 볼 거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째 뭐 콜옵션을 순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콜 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조금 좀 아래로 이렇게 조금 빠지면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죠. 그런데 콜만 봐서는 안 되죠. 풋옵션 수급도 항상 같이 옵션 수급을 볼 때는 콜도 보고 풋도 보고 다 보셔야 됩니다. 자, 풋 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이 풋도 얘네들 외국인들 뭐 한 42억 정도 어제 순매도, 풋 매도 규모가 콜 매도 규모보다 크죠. 자, 그렇다면 주가가 이들은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옆으로 움직이더라도 좀 갔다가 조금 큰 변동 없이 그렇게 움직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뭐 3월 20일 날 아침 시황 방송에서 이제 용기를 낼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전에도 계속 뭐 상승의 근거로 제시해 드린 게 이 풋쪽 수급이었어요. 자, 오랜만에 누적 수급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월 만기 지나고 4월물이죠. 뭐 콜 쪽은 그렇게 특별하게 볼 거 없어요. 자, 외국인들이 콜을 161억 정도 순 매도하고 있고, 자, 풋 쪽을 지금 아직도 2,100억 정도를 풋옵션을 외국인들은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전에처럼 시장 뭐 정말 엄청나게 좀 어려운 그런 막 100몇십 포인트씩 막 200포인트씩 순식간에 폭락하고 뭐 2, 3일 만에 2, 300포인트 이렇게 폭락해버리고, 자,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들이 뭐 그렇게 돼도 아주 큰 손실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저 밑에서 매도 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외국인들 지금 푼 매도 포지션이 2189억 정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정도 규모인데요. 이 금액은 만기날, 그러니까 만기날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만기날까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뭐 조금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얘네들 밑에서 매도 친 게 많기 때문에 좀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뭐 그거 팩트대로만 본다라면 이 외국인들은 주가가 최소한 옆으로 기거나 주가가 좀 위쪽으로, 지금보다는 위쪽에 있는 그 부분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입니다. 자, 일단 뭐 수급 동향 뭐 한번 짚어봤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시장 대응 전략은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아침에 좀 갭으로 떠서 시작해갖고 조금 매매 공방이 좀 있었죠. 왔다 갔다 매매 공방이 좀 있다가 오후장 들면서 1시 넘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 넘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 끌어올린 이 원동, 이 힘은 저 윈도우 드레싱성 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아무리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안들이 뭐 상당히 좀 안 좋으면 들어오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뭐 어제 끝난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수준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답을 좀 안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22평선 자체가 아랫 방향으로 강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런데 주가 자체는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동평균선의 방향 자체가 지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항을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그러면 관건이 이 이동평균선이 언제쯤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시장에 판단하는데 핵심이 되겠죠. 다음 주 정도입니다. 자, 뭐 시장이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22평선을 돌릴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이 22평선 자체는 조금 좀 다음 주 만기 전후해 갖고 이걸 돌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시장은 단기간의 출렁거림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요.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거, 이게 좀 지나가고 나면,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자, 뭐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뭐 유럽 이쪽에서 뿌려댄 그 유동성, 하다못해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을 잘 안 풀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죠. 예, 독일마저도 돈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는 어마어마하게 뿌려놓은 유동성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수 신고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수는 신고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큰 틀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조금 뭐 그날 대응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들, 수급들, 뭐 요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 봐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22평선에 저항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갭으로 많이 빠져서 나오지만 않으면 이 22평선 자체는 돌파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돌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돌파는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돌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이러면서 조금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이쪽 지금 현재 상태죠. 조금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이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아 나오는 구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자, 주가가 뭐 좀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 정도 그쯤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만기 전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거는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많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장중에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본다라면 빅스 지수도 조금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조금 이게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뭐 그렇게 많이 우려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장중에 수급들을 잘 챙겨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